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일본 고대사 이야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일본의 조몬시대, 야요이시대, 고훈시대를 설명드렸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조몬시대의 조몬인들과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야요이시대의 야요인들은 출발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몬은 홋카이도와 혼슈섬 북부 해안가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고 야요이는 규슈섬에서부터 올라간 것입니다. 조몬인과 야요이인들은 아예 다른 민족이라고까지 할 정도죠. 현재 일본인은 그런 구분 없이 조몬인, 야요이인, 일본 본토 원주민 등이 합해졌겠지만 굳이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야요이인들은 아마 한반도에서 넘어간 세력들로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인 인류학자 고야마 슈조의 연구에는 조몬시대 말기 인구수가 7만 명 정도인데 야요이 시대로 접어들면 인구수가 59만 명으로 껑충 뛴다고 합니다. 이 정도 증가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 현상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 집단적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됩니다. 당시 이미 한반도는 농경을 시작한 민족들이었기에 이들이 규슈섬으로 넘어와 농경 문화를 전파하며 야요이 시대로 접어들었던 거죠. 또 다른 일본인 인류학자 하니와라 가지로는 현재의 일본인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들과 일본 원주민과의 반복적인 혼혈이라고 말하며 총균세로 유명한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이 학설을 거의 확실시합니다. 심지어 언어도 같은 맥락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하는데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현재의 한국어는 신라어가 이어진 거고 일본어는 고조선 계통의 언어가 전해져 현지화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레미 다이아몬드 개인의 의견이지만 그만큼 일본 고대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문화들이 전파됐다는 것이겠죠. 야요이 시대 후반에 접어들어 야마타이 쿠니를 비롯해 여러 쿠니들이 난립할 때도 변한 후대에는 가야를 통해 철 자원을 많이 수입해왔고 가야의 토기 문화도 수용하여 이 당시 일본 토기 양식인 쓰이기 토기는 가야 토기와 거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죠. 야요이 시대도 고운 시대로 넘어가면서 야마타이 쿠니는 야마토 정권으로 발전하였는데 오늘날 오사카 교토 인근을 가리키는 기나이 지역의 중심을 둔 야마토 정권 때는 가야보다는 더 강력한 국가 백제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마토 정권은 백제와 가야와 그토록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마토 정권에 이르러 일본인들은 천황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일어로는 덴노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 일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너무 용어에 집착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학계의 여러 교수들도 그저 보통명사 혹은 고유명사로 천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추세이며 우리가 진시황을 황제라고 한다고 해서 진시황을 존경하는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원자폭탄 2대나 날린 미국에서도 Japanese Emperor라고 합니다. 원래 야마토 정권도 그 시작은 부족연합체 같은 성격의 조직체였으나 이런 연합적인 체제를 하나의 통일된 정치체로 통합하니까 26대 덴노였던 게이타이입니다. 자, 그럼 일본의 1대 덴노는 누구일까요? 먼저 역사 돋보기 일본 신화를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일본의 1대 덴노는 진무덴노이고 아직까지는 신화 속 인물입니다. 이 진무덴노가 태어난 곳은 규슈 섬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진무덴노의 출생지가 규슈섬인 이유는 야요이 시대부터는 일본의 문물 전파가 규슈에서 본토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진무는 동생들을 불러 모아다가 동쪽에 아름다운 땅이 있어 푸른 산맥이 4바퀴에 걸쳐 형성된 천하를 다스리기 어울리는 토지이다. 따라서 이곳을 정벌해야 한다 하며 이 규슈섬의 동쪽, 즉 일본 본토 쪽으로 정벌을 떠났고 이를 진무동정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규슈섬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혼슈섬으로 넘어가 계속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정착한 곳이 기나이 지역이었죠. 토착 호족들의 저항을 받아 평정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진무는 다리가 3개가 달린 까마귀로 변신한 신의 도움으로 마침내 평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3개가 달린 새? 뭐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삼조고죠. 삼조고와 더불어 까마귀는 만주 등 통구스계 북방 민족들의 고유한 신화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북방 신화가 이 규슈섬으로 넘어간 것은 북방 문화가 규슈섬에 정착한 뒤 그것이 일본의 타 지역으로 퍼졌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일본어가 고조선계에서 파생했다는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주장도 헛소리까지는 아닌 거겠죠. 기나이 지역을 평정한 진무는 스스로 덴노를 즉위하여 야마토 정권을 만들었다는 게 신화입니다. 더불어 진무덴노의 정벌 방향이 규슈에서 기나이 지역인데 지난 일부 영상에서 야마토의 전신을 할 수 있는 야마타이 쿠니의 위치가 야요이 시대의 발상지인 규슈섬인지 야마토가 자리를 잡은 기나이 지역인지 아직 정확하게 비정되지 못했으며 통상적으로는 규슈에서 시작을 했다가 기나이 지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진무덴노의 신화는 아마 이를 시사하는 듯합니다. 1대 진무덴노 이후부터 9대 덴노까지는 대부분 신화적 존재로만 이해를 합니다. 더불어 이 가운데 2에서 9대 덴노는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아 이 베일에 감추어진 8명을 결사팔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대에서부터 9대까지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냥 가공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0대 스진 덴노부터는 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10대 스진 덴노가 사실상 초대 덴노라고도 하죠. 그런데 14대 주아의 덴노가 서기 200년에 죽는데 이 다음 덴노 주기가 270년입니다. 대체 이 7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화로 번복된 일본 서기에는 이 70년에 진구 황후라는 황후가 섭정을 했고, 이때 진구 황후가 한반도로 넘어가 백제와 한반도 남부를 평정하고 임나일본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서기 270년 15대 오진 덴노가 즉위하고, 이때부터가 역사적인 의미의 제대로 된 야마토 정권의 시작이며, 이전까지는 전부 야요이 시대로 간주를 하고 오진 덴노부터 고훈 시대로 분류합니다. 이 시기부터 전방 후원분을 비롯해 야마토 정권은 본격적으로 백제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오진 덴노 이전 이 공백의 70년 사이에 백제와의 접촉이 있기는 있었나 봅니다. 오진 덴노 이후로 5명의 덴노들이 중국 남조의 송나라에 조공을 바쳤다는 중국 측 기록이 있습니다. 송서에는 왜 오왕이 조공을 했다고 나오는데, 아마 야마토 정권은 중국과도 교류를 터서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오려고 했나봐요. 그리고 마침내 26대 게이타이에 이르러 게이타이 덴노는 지방 호족들에게 국조라는 지위를 부여하며 정권에 복속시켰고,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 집권화 정책을 도모했습니다. 게이타이 덴노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백제의 무령왕입니다. 백제 무령왕의 아버지라고 추정이 되는 백제 왕족 부여 곤지는 백제의 대일본 외교 담당자여서 자주 일본을 왕래했는데요. 정치 싸움에서 패배한 부여 곤지는 아예 일본으로 넘어가 정착합니다. 무령왕은 이때 태어났어요. 무령왕은 일본에서 태어나 백제로 넘어간 뒤 백제 왕실의 혼란을 수습하고 왕으로 즉위했는데, 무령왕의 아버지 부여 곤지에게는 무령왕을 포함해 총 3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남 무령왕만 알 수 있을 뿐 나머지 2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일본의 어느 한 지방 신사에서 발견된 금성문에 무령왕이 자신의 남동생이 일본의 왕으로 있을 때 백상동이라는 구리를 선물 보냈다는 기록이 적혀 있어요. 이 시기적으로 무령왕과 게이타이 덴노의 시기가 겹치며, 기록 속 게이타이 덴노의 가계가 조작된 흔적이 농후하며, 게이타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왕조를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게이타이 덴노에 이르러 이전 왕조가 끊기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한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입을 모읍니다. 단 게이타이 덴노가 무령왕의 동생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게이타이 덴노는 현 일본 황가의 직계 조상이니 만약 무령왕의 동생이 맞다면 현 일본 황가는 백제 왕족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당시 야마토 정권과 백제는 매우 긴밀했고, 552년 무령왕의 아들인 백제 성왕이 야마토 정권에 불교를 전래해줍니다. 하지만 당대 일본은 토착신앙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야요이 시대부터 일본 전국에 수많은 쿠니들이 있었고, 그 쿠니들은 독자적인 신화와 신앙을 가졌기에 불교 수용에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야마토 정권도 이 중앙집권화를 도모는 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아서 불교의 수용을 두고 호족들 사이에서도 숭불파와 배불파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숭불파가 소가시 가문이었고, 대표적인 배불파 가문이 모노노베시 가문이었습니다. 불교 수용 여부를 둔 소가시와 모노노베시의 갈등은 덴노의 왕위 계승 분쟁으로까지 확대되어 결국 두 가문 사이 내전이 벌어지는데, 587년 두 가문의 내전은 소가시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은 이로써 공식적으로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야마토 조정은 덴노보다는 소가시가 실세가 되었고, 이 소가시는 너무 유능한 사람이 덴노로 즉위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593년 스이코 덴노 여왕을 33대 덴노로 옹립합니다. 대신 쇼토쿠 태자를 섭정자로 임명하죠. 쇼토쿠 태자는 대표적인 친백제 노선의 불교 공인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터라, 이 야마토 조정은 쇼토쿠 태자 때 완전히 다른 문화의 시대로 진입하며 불교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은 이 시대를 아스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쇼토쿠 태자는 백제의 아자 태자와 매우 친했으며 고구려의 승려 해자와 백제의 승려 해총을 스승으로 모셨죠. 쇼토쿠 태자 주도로 사찰들도 본격적으로 건립이 됐는데,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데라는 596년 백제가 기술자들을 파견해 주어 건립했으며, 이 외에도 쇼토쿠 태자가 발원하여 만든 유명한 사찰들로는 시텐노지, 호류지,
고류지 등이 있습니다. 시테노지의 가람 배치는 백제의 가람 배치와 아예 동일하며 호류지에는 이름부터 백제가 들어가는 백제 관음상이라는 걸작이 있고 이 고구려의 승려였던 담징이 그린 금당 벽화도 있다죠. 고류지에는 일본의 국보위로인 목조 미륵 반가 사유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보 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거의 동일한 형태죠. 이 아스카 시대에 더불어 일본은 문화적인 문명국이 될 수 있었고 그 원천은 한반도였습니다. 야요이 시대에서부터 아스카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관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유홍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반도 도레인이 오늘의 일본을 만들어갔다는 건 심리적으로 한일 양국 모두에게 강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일본인이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 한국인이 우쭐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정복의 개념이 아니었다. 도레인이 발전시킨 건 일본 문화이지 한국 문화가 아니다. 영국 이민자들이 영국을 떠나 미국에 가서 만들어낸 건 영국 문화인가 미국 문화인가? 인류가 그렇게 이동하면서 문명을 나누어 가졌다는 예는 세계 역사상 아주 많다. 어쩌면 그것이 세계 문명 이동사이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